안녕하십니까? 포용도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류지우, 문지현, 정인정입니다. 목차는 먼저 포용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포용도시의 정의, 포용도시의 구분, 공원정책, 그리고 현재 국내 공원의 공원정책의 현실, 마지막으로 포용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포용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포용이란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용이라 하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됨이 없다,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한다, 소외된 집단을 끌어안는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포용도시의 정의입니다. 포용도시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평등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삶의 변화로 인해 포용도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헤비타트는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016년 유엔 헤비타트 의제로 포용도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포용도시란 모든 사람이 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대해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자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사회 참여도 확대하며 격차, 빈곤, 박탈, 차별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공원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 도시재생, 근린재생은 모든 국민이 연령대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 및 환경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공원을 기반으로 한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015년 월드뱅크에 따르면 포용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개념이 있는데 이 중 공간적 차원에 주목합니다. 사회적 포용도시는 권력 분배와 실질적 참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도시재생 계획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도시재생 관련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도화가 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천년 염색과 노인 미술 치료와 같은 프로그램들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포용도시는 일자리를 위한 동등한 기회보장과 기회의 균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LH 카쉐어링과 같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나눔 전략이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으로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고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LH 카쉐어링은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일종의 공유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적 포용도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주택 제공과 살만한 주거공간 제공이 있습니다. 소셜믹스, 임대주택과 같은 도시재생 지역의 포용적 주거환경 정비와 10분 동네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septed를 기반으로 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공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0분 동네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주최한 프로젝트이며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경로시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뜻합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셉테드 기법이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감시는 가시권을 최대화시키는 디자인을 도입하여서 침입자를 감시하는 방법이고, 자연적 접근 통제는 사람들을 도보나 문을 통해서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합니다. 영역성 강화는 울타리와 같은 소유권 표시를 통하여 영역성을 구분합니다. 활동의 활성화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는 시설물들을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서 일탈 행동의 심리를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공원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화합,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미세먼지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 완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도시가 주는 혜택과 권리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완화해주는 것이 공원이 가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포용도시와 연계한 공원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은 뉴욕 CPI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원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고, 영국은 런던 계획에 공원 녹지를 포함한 생활공간과 장소의 포용적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공원의 공원 정책은 새로운 공원 조성에만 매몰되어서 공원 내 프로그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7대 공원 서비스 현황은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높은 지역일수록 열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공원으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공원 방문율이 51% 증가하였지만 오는 7월이면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난 완충지대로서 공원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용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외부 공간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고 그에 발맞추어 진화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원과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